나를 잃어버린 관계, 그 후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가치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 심지어는 내가 믿었던 현실 감각마저 흐려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끝난 후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상처를 헤집는 무기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디지털 지뢰밭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별 후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무엇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슬퍼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 잠시 소셜미디어와 거리를 두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전 연인에게 소셜미디어는 슬픔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상대를 조종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는 또 하나의 무대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별 후 소셜미디어에서 보통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첫째, 화려한 일상의 전시회.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갑자기 파티, 여행,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당신과의 이별이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았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죠. 심지어 당신과 함께 알던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상처를 보듬고 있는 동안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당신은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힘들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둘째, 충격적으로 빠른 새로운 연애. 당신과의 관계가 남긴 온기마저 식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벌써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온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몰랐다, 나의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와 같은 말들로 새로운 관계를 포장하며 지난 당신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었던 그 뜨거운 러브바밍 단계, 즉 관계 초반에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상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머리는 이 관계가 끝난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순간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이 떠오르며 다시 그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트라우마 결속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의 끝 또한 당신이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코스프레와 은밀한 공격. 만약 당신의 전 연인이 내향적이거나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유형이었다면 그들은 소셜미디어의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며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비난합니다. 때로는 익명의 계정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당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끝낸 쪽이라면 이러한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들을 다시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넷째, 끈질긴 스토킹과 감시. 당신이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차단하면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일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있는 것 같은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디지털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공동 양육이나 직장 문제처럼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이 당신의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그들의 모든 계정을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내 마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소식을 보지 마십시오. 차단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보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는 것은 아물어가는 상처에 스스로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그 관계에 계속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활동 목록을 만드세요. 셋째, 주변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들의 친구 혹은 당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당신의 소식을 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당신에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은 후 소셜미디어와의 관계 자체가 영원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죠. 무언가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약, 사회적 연결.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치유의 핵심 또한 바로 이 사회적 연결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고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감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당신을 가두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렇기에 치유의 첫걸음은 그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걸어가는 것, 즉 건강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고립은 우리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이 주는 치유의 힘 또한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은 왜곡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봐왔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이상하게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시간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당신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스 등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주인공을 구원한 것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십 명의 친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단 한 개의 건강한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온전히 나를 되찾기 위한 1년의 여정. 만약 당신이 2년 이상 나르시시스트와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면 이별 후 최소 2년, 즉 365일 동안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몇 년을 외로웠는데 또 1년을 혼자 지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고독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되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첫째, 진정한 애도의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희망, 현실 감각,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이죠. 이 모든 상실을 충분히 슬퍼하고 떠나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로 이 아픔을 덮으려 하는 것은 곪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붕대만 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 편안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 같은 사소한 것부터 당신의 가치관, 꿈,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깊은 부분까지 말이죠.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다시 시도해보세요.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멀어졌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다가가세요. 아마 그들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당신을 맞아줄 겁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지지를 받으며 당신은 미래에 또 다른 독이 되는 관계를 막아줄 튼튼한 방패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해낼 기회를 빼앗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믿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이 1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보며 당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당신만의 특별한 날들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함께 보냈던 모든 기념일을 혼자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일, 명절, 기념일.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특별한 날을 망치는 데 선수입니다. 이제 그날들을 당신의 것으로 되찾으세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로 그날을 채우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과거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시간이 흘러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종종 낯선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그 독이 되는 관계에 정신이 팔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100kg짜리 짐을 등에 지고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짐의 정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은 우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한 상황이 그토록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도시락을 싸주려 애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종일 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쉴 새 없이 울리는 비난 섞인 메시지에 심장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당신은 두 개의 트랙 위를 동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끝없는 고뇌, 다른 하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현실의 일들. 그 상황에서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낸 것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독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빛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빛을 다시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